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에 경제 현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책 장사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 경제지식 네트워크가 자유기업과 더불어 왜 결정 국가가 하는데 가난은 나의 몫인가 하는 책을 출간해서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호소드린 것과 같이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판사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좌파 책들은 잘 팔리는데 이 보수주의적인 우파 책들은 잘 안 팔리고 있어서 출판하기가 꺼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파 서적들도 일부 서점가에서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청년 또는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이 번역을 해서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출판 사업이 성공해서 출판업계들이 이 자유주의, 우파의 책들을 많이 출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동참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경제 현안은 지난번에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산업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의 자동차, 현대 자동차 그룹에 대한 거는 김정우 교수님을 통해서 또는 제가 광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 카풀로 인해서 택시 기사분들하고 이 스타트업 벤처업계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일부 택시 기사분들 중에는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사회에 걱정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치권 또는 정부는 눈치 보기를 계속하면서 공유경제, 혁신경제 한다고 그러면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주제는 이 자동차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에 칼을 붙여서 카포칼립스라고 하는 새로운 영어 단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미국에는 이게 TV 시리즈이기도 하고 게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에 의해서 아마게돈이 오고 있다. 그래서 카마게돈 또는 카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자동차 산업의 종언이 종이 울리고 있다. 이런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2017년부터 영국의 경제가 상당히 팽창경제에서 부밍하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년 1월만 해도 18.2%가 줄어들어서 지금 8개월째 계속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요. 그래서 이 영국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용받고 있는 우버나 이런 자동차 공유 앱들이 많은데 집카 이런 임대, 스마트 임대를 하는 앱들이 많은데 이 최근에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차량 공유를 많이 쓰는 유저의 37%가 이제 자동차를 안 사겠다. 이 공유 차량을 통해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비슷하게 유가브폴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해봤더니 런던 시내의 시민 중에 43%가 우버가 차량 소유하는 거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지 않고 우버를 활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부빙을 하는데 자동차만은 꼬꾸라지는 이런 사태가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더 끔찍하게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데가 터키입니다. 터키가 한 60%가 자동차 판매가 줄어서 시장이 급냉하고 있고 유럽 전체를 봐도 금년 들어서 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초까지만 해도 성장하던 자동차 산업이 2018년 하반기서부터 19년 들어서 점차 유럽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수출을 많이 했던 독일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상당히 빠르게 2017년서부터 지속적으로 2019년 1월 달까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3만 대 정도가 수출되던 것들이 지금 31만 대로 거의 30%가 줄어드는, 25%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자동차 등록 건수하고 그 유통의 매출액을 보여드리면, 이 검은 선은 유통은 지금 2011년에 100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140으로 40%가 늘었는데, 이 자동차 등록은 2015년에 130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90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40%가 줄었고, 그래서 연간적으로 보면 10% 이상씩 감소하는 이런 미국에서도 자동차 등록과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수요의 급감 때문에 이게 바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 리세션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산업의 부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반면에 자동차 판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미국의 지금 평균 새차 판매 가격은 3만 5천 불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경제에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못 잡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학자금 융자는 많고 이런데 차값은 상당히 높아서 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비용도 너무 높다, 이런 거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거는 금융시장에서도 큰 이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그래프는 이 개인의 융자금의 추세인데, 미국에서 2013년, 14년에 피크로 올라갔던 자동차를 구매를 하기 위한 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소비자 융자금이 신용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유독 자동차에 관한 대출만 줄어들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의 그 침체가 얼마나 뚜렷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전 세계 자동차의 성장을 견인했던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3년서부터 18년 초까지 아주 가파르게 한 5년 사이에 40% 이상의 시장이 커졌고요. 그 자동차를 새 거로 계속 바꾸고 이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 성장이 멈춰버려서 자동차를 새로 잘 안 바꾼다는 걸 잊고 새 차에 대한 투자도 2017년서부터 정체 내지는 하향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시장을 견인했던 중국 자동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우버나 드라이브 나우, 리프트와 같은 이 차량을 호출해서 공유하는 앱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바로 새로운 차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전망이 바르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가면 주도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의 한때 시의 의회가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불법화해서 우버하고 리프트가 사업을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공유 차량을 활용하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봤더니 한 41%는 다시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쪽으로 가서 이 공유 차량이 개인이 자기 자용차를 모는 거에 그 큰 대체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이 나왔는데 한 42%는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한 4%는 친구 차를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 쪽으로 전환한 거는 뭐 한 2.9%,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자전거가 1.8%, 택시를 1.7%,
걷는 게 0.7%에서 대부분은 자기 차거나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으면 결국 자가용 운행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트에서는 리프트카를 30만 번에 태우는 거에 따라서 한 개씩 차가 더 줄어든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버의 지금 2018년 월 한 1,500만 건 정도를 우버가 태우고 있는데, 그것 따르면 월 50대씩의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연간 600대가 뉴욕시 안에서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 커지는 거죠. 근데 우버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프트도 있고 다른 게 많으니까 차량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카풀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를 택시기사의 일자리의 문제, 이해 집단의 이해 충돌로만 보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지만, 바로 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도시의 모빌리티, 이동수단의 큰 변혁을 가져오는 거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사람들이 값싸게 차를 갖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인 삶을 쓰고 있죠. 우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평균적으로 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24시간 중에 5%도 안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95%의 시간은 그냥 놀고 있는 고정자산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이야말로 차량 소유 대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말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을 줄여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도심 안의 물류 비용을 확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경제의 비용도 같이 낮춰주는 거죠. 물류는 모든 산업이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들은 이게 다 앱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얼마의 돈을 내고 언제 타고 하는 데이터가 다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인공지능을 적응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미래의 그 운송 산업의 혁신을 계속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이 차량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소수 이해 집단의 일자리 문제로 국한돼 있어서 이런 광범위한 변화를 보고 있지 않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변혁을 공유 차량 서비스가 지금 가져오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현대, 기아,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국제 경쟁력에 비해서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겹쳐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GM이 2019년에 적자가 크게 날 거다라고 하는 예상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M은 선제적인 구조 조정을 해서 5개 공장을 폐쇄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거대한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못하고 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현안에서 공유정제 차량 때문에 몰려오는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먹구름, 그리고 가만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괴롭히는 또 사회 이슈가 뭡니까? 미세먼지죠. 그 미세먼지를 우리가 하려면 서울시 같은 데서 자동차를 줄여가고 이런 노력도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제로 사람들한테 차량 이부제 이런 것보다는 시장에 다양한 선택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변혁, 퍼펙트 스톰을 이번 주에 경제 현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